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구속영장 집행을 하려는 경찰 그리고 이를 막아선 그 상대 측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이 기사 좀 다뤄보겠습니다. 영장 발부, 그러니까 구속영장입니다. 5일 만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인 시도했다. 그런데 경찰 15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왔다 그냥 갔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민주노총에서는요. 구속영장을 제시했지만 수색영장 없다. 압수수색영장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 건물에. 그러면서 협조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건물 진입도 못하고 물러났다. 그리고 영장 집행 불응 그동안 쭉 주장을 했죠. 민주노총 측에서 이거 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별 대책도 없이 현장에 나타나서 이거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이 기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 진행한다. 그다음에 양경수 위원장은 대화와 투쟁 모두 준비돼 있다. 뭐 이렇게 이런 뜻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럼요. 어제 모습이 뭐 카메라에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고 하는 상황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가장 규모 있는 노동자 대투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구속영장 집행에 반드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당사자는 뭐 기자들을 만나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고 밖에서는 저렇게 구속영장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뭐 막았으니까 그냥 저러고 있다 간 거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양경수 구속 집행 무산 응할지 확인하러 갔다는 경찰. 압수수색 영장 없이 출동했다가 물러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취지는 그동안 이거 응하지 않는다고 계속했으면 압수수색 영장 같이 받아서 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본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기사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윤영걸 전 대표님, 그다음에 박찬환 교수님 두 분 의견 좀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저는 법불 악귀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예, 법은 귀한 자한테 아부하지 않는다. 지금 민노총이라고 그래서 저렇게 특별 대우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경찰이 혹시 제가 구속영장 가져왔는데 응해 주실 겁니까? 그거 물어봤잖아요. 그게 아부 아닌가요? 애걸복걸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면 공권력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전에 뭐 건물 들어가는 건지 그거는 사전에 뭐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가면 될 테고 다 절차 밟아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구속영장 집행하려는데 응해 주시겠습니까? 15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 절차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법 앞에 저게 평등한 자세인가. 작년에 8.15 집회 때 그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은 살인자라고까지 하고 그때 관련자들 많이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무슨 목사도 뭐 구속되고 나 누군지 전 무슨 교수인가 예. 목사인가 뭐 다 했잖아요. 예. 근데 왜 민노총은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민노총 회원들 100만 명이 무서워서 그런가요? 저는 법 앞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예. 경찰이 빨리 집행 그 공권력을 제대로 좀 행사해야지. 앞으로 그러면 경찰 말, 검찰 말 누가 듣겠습니까? 예. 네. 박찬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뭐 검찰이 수순 밟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아까 이제 작년 8.15 얘기했는데 예.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영장도 그렇게 뭐 바로 들어가 가지고 가자마자 뭐 순탄하게 되지는 않았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몇 시간의 대치가 있었고요. 예. 그런 그것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기 전 과정도 예. 굉장히 수차례의 조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작은 인원과의 충돌도 경찰에서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 시간을 두고 또 어느 정도의 충돌을 갖다가 최대한 회피하면서 해왔는데 예. 민노총은 또 다르죠. 하나의 그 노동자를 대변하는 또 하나의 세력인데 구속영장 나왔다고 바로 체포하고 예. 강제 진압을 해야 돼요.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수십 명의 경찰이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만들려면 여론의 등을 업어야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여론의 등을 업으려면 봐라.
구속영장 가져갔는데도 이러지 않느냐. 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럼 좋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그럼 어제는 그런 여론을 등에 얻기 위해서라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정부도 장면이었다. 법을 집행할 때 소위 말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 꼭 법이라고 그래서 법을 갖다가 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들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는 뭐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가야 되고 또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예. 아까 얘기했던 비판이 뭐 유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다음 수순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고 그 다음 수순은 총파업을 앞둔 민노총에 대한 아마 그 전격적인 그런 압수수색 실현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우택 전 부대변인은 변호사시니까요. 사실 민주노총 쪽에서 응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제 구속영장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 같이 가져가서 집행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원래 같이 받아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그 민주노총이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잖아요. 예. 그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건물을 다 들어가야 뭘 집행을 그렇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보통의 아주 긴급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원칙적인 경우는 수색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뭐 안 받은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청구했다는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엔 아마 만약 검찰이 했으면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검찰이 했으면 아마 같이 받아갔을 것 같은데 경찰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좀 말씀처럼 경찰이 좀 부담을 느낀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무슨 뭐 집회 문제도 있지만 이제 감염법 그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가 구속됐지만 나중에 풀려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뭐 구속까지 할 사안이냐, 예를 들어서 뭐 총파업을 하고 한 그런 사안이 아니란 말이죠. 가장 큰 게 물론 집시법도 있고 뭐 교통방해죄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감염법 매방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감염 수칙을 안 지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도 안 나가고 이랬기 때문에 예. 아마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이라든지 지금 이제 수색영장 발부받아 집행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 물리적 충돌 말씀처럼 그 결국은 조합원들이 있고 이러면 가능하면 이제 스스로 나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뭐 나은 방식 아닌가. 무조건 뭐 지금 말씀처럼 영장 받았으니까 무조건 집행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언론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언론사도 압수수색할 때 우리 채널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결국은 이제 서로 타협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영장 받았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잡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왜 그러냐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충돌을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 교회든 언론사든 물론 뭐 그게 정당하냐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충돌을 피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법 집행기관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를 보면은 또 이런 경우에 있다가 종교시설로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종교시설은 또 다른 문제가 돼서 어떤 법 집행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까? 뭐 아무튼 경찰이 다시 절차를 밟아서 준비해서 다시 집행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